안동에서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졌습니다. 경북 포항 상주에 이어 돈에서는 세 번째로 소녀상 건립 추진위 회원 1,700명이 건립비용 5,500만 원을 모았습니다. 대구시가 시민들이 제안한 정책 가운데 일부를 사업화하기로 하고 내년에 집행할 사업과 예산을 시민투표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경북 농업 인구의 반 이상이 여성이지만 여전히 남자 일을 돕는 보조자로 인식받고 있고 가사 노동까지 짊어지고 있습니다. 여성 농업인의 지위 향상 정책이 시급합니다. 요즘 친환경 전기차 보급이 늘고 있지만 전기차 충전 구역에 일반 차량이 버젓이 주차하는 경우가 많아 전기차 운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6일 수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는 당분간 내리다 그치기를 반복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3, 4도가량 오르겠지만 예년보다는 낮겠습니다.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징검다리 연휴를 보내고 오랜만에 출근길에 오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현재 곳에 따라 비가 내리고 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지역은 하늘이 잔뜩 흐려 있습니다. 앞으로 내일까지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50mm가량의 비가 오락가락 하겠는데요. 일부 지역에서는 천둥 번개가 치면서 다소 강하게 내리겠고 또 다른 지역에서는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비가 내리면서 그동안 더위 걱정은 없으셨죠. 30도로 돌던 낮 기온이 일주일 사이 10도가량 크게 내려가면서 낮 기온이 맞나 싶을 정도였는데요. 오늘은 대구의 낮 기온 29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높겠고 안동 지역도 28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겠는데요. 그래도 예년보다는 1, 2도가량 낮은 기온을 보이면서 지난주만큼 심한 더위는 없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대구시가 내년에 사용될 예산 일부를 시민투표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제안한 사업을 85억 원 규모까지 고를 수 있는 건데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안심 창조밸리안 금강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 도서관을 설치해 주십시오. 단독주택 지역인 산격 3동의 개나리 공원을 정비해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게 만들어 주십시오. 대구시가 지난 5월에 공모한 시정 참여형 주민 제안 사업에서 출연한 아이디어 175개 중 일부입니다. 동네 한쪽에 이제 위치하고 있으니까 지역에서 이제 어떻게 관리를 잘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한번 지저분하게 되면은 계속 지저분해지잖아요. 시민 제안 사업을 모두 시행하려면 105억 원이 드는데 대구시는 시민 투표를 통해 85억 원까지 내년 정책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투표를 하려는 시민은 다음 달 1일까지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대구시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175개 아이디어 가운데 52개를 선택하면 됩니다. 시민 100여 명으로 구성된 참여위원 투표 70%, 일반 시민들의 온라인 투표 30%를 합산해 사업비 85억 원이 다 소진될 때까지 높은 점수가 나온 순서대로 선정합니다. 많은 시민들이 내가 낸 세금이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는 곳이 어느 곳인지 직접 투표에 참여하셔서 결정해 주시면 더욱 뜻깊은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렇게 주민 참여 예산을 시민들의 투표로 결정하는 곳은 전국에서 서울에 이어 대구가 두 번째입니다. 대구시는 시민 참여가 많으면 현재 30%인 시민 온라인 투표 비율을 점차 늘려나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광복절을 맞아 안동에서 평화의 소녀상 개막식이 열렸는데 상주 지역 소녀상의 훼손 사실이 확인되면서 지역에서도 소녀상의 보호 관리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안동 평화의 소녀상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높이 155cm, 너비 2m의 소녀상은 발꿈치를 떼 막 일어나는 미래로 나아가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지난 5월 건립추진위원회 창립 이후 1,800여 명의 개인과 단체가 5,500만 원을 모금했고 장소는 상징성을 고려해 안동 대도우부가 있던 운부공원으로 정했습니다. 할머니들이 얼마나 무섭고 힘드셨을까 하는 생각에 저 또한 가슴이 아프고 뭐라. 하지만 정작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대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건립을 계기로 경북은 포항과 상주에 이어 세 번째 전국 80여 곳 등 소녀상 건립이 지역마다 앞다퉈 늘고 있지만
관리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지난해 세워진 상주시 소녀상은 광복절을 하루 앞두고 얼굴이 심하게 긁히는 훼손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상태. 전국적으로 소녀산 훼손이 잇따르지만 소녀상을 공공조형물로 등록해 법적인 보호 관리를 하는 곳은 현재 강원도 원주와 충북 제천 두 곳에 불과합니다. 안동 소녀상은 아직 무방비 상태입니다. 6대의 공원 CCTV 가운데 소녀상을 비추는 것은 단 한 대도 없습니다. 이 공원 관리 주체인 시청에다가 우리가 좀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CCTV를 설치를 하고 궁극적으로는 시의회가 조례를 제정해서 위안부들의 희생과 일제의 참상을 기억하고자 시민들의 뜻을 모아 세워진 안동 소녀상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농촌진흥청은 요즘 지은 축사는 환기팬과 급수기 등 설비 대부분이 전기로 작동하는 만큼 여름철 정전 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정전으로 환기팬이 작동하지 않으면 축사 내부 온도가 올라가고 유해가스가 농도가 높아져 닭이나 돼지가 폐사할 수 있다면서 정전 발생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경보기와 필요 전력량의 120% 용량의 자가 발전기를 설치하면 좋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축사에서 발생한 화재는 모두 474건으로 이 가운데 전기적 요인이 40%가량을 차지했습니다. 경북 지역 농업 인구의 반 이상이 여성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남자 일을 돕는 보조자로 인식되고 있고 가사 노동까지 짊어지고 있는데 여성 농업인의 지위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보도에 김은혜 기자입니다. 구미시 옥성면에서 농사를 짓는 56살 정승자 씨. 6년 전 직접 재배한 콩으로 된장을 만들어 판매하고 재배 장목도 늘리면서 농업 경영인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남편이 하자 그러면은 따라 했을 뿐인데 지금은 이제 제가 주가 되니까 남편한테 이것 좀 해주세요 이러면 또 해주게 되고 그러니까 아 여자로서 이런 일도 있구나 이렇게 자신감이 생겨요. 경북 지역 여성 농업인 비율은 51.3%로 남성보다 2.6% 많지만 이들의 위상은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성 농업인이 직업인으로 인정받기보다 가족, 무급 종사자 등의 부수적인 역할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고 토지 소유 등 재산 보유권도 남성 중심인 게 현실입니다. 여성 농업인 관련 실태조사를 보면 전체의 71%가 농사일의 절반 정도를 담당하고 소득의 절반 이상에 기여한다는 응답도 70%를 넘었습니다. 하지만 90% 이상이 가사노동을 대부분 떠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남성들보다 지위가 낮다고 느끼는 비율도 70%에 달했습니다. 경상북도 23개 시, 군 가운데 여성 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가 제정된 곳은 8곳에 불과하고 전담 부서가 있는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여성 농업인의 가사 노동 부담을 덜기 위한 농촌마을 공동급식시설이나 농가 도우미 제도도 미흡하기만 합니다. 농업 구조 자체가 많이 바뀌고 있고 이제 그 범위가 다양화되면서 이제 여성의 역할들이 더 커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회적, 경제적 이런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정책적 지원들이 마련되기 때문에 이것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여성 농업인의 역할과 비중이 갈수록 늘고 있는 만큼 농촌 농업 분야에서도 일 가정 양립과 여성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 도입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농촌의 부족한 일손을 덜어주는데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다 보니 외국인 근로자를 원하는 농가가 급속하게 늘고 있습니다. 박근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쌈 채소를 재배하는 영양군 12면 한 농장. 비닐하우스에서는 요즘 가격이 크게 오른 쌈배추 수확이 한창입니다. 영양군과 상호 교류 협약을 체결한 베트남 다낭시 화방군의 사람들로 법무부가 올 들어 시군을 통해 농사일에 한해 3달간의 단기 취업 비자를 내주자 이달 초에 입국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입니다. Rất là để học nghiệp và để kiếm tiền về cho vợ con, cho cuộc sống. Nói chung là không có gì khó khăn, rất thoải mái. 이번에 영양군에 들어온 베트남 근로자는 모두 42명으로 지난 4월 상반기에 다녀간 19명에 비해 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숙식이 제공되고 사고에 대비한 산재보험 가입과 하루 8시간 근무에 월 150만 원 안팎의 임금이 지급됩니다. 이것저것 따져보면
우리나라 임금에 비해서도 적지 않은 비용이지만 어쨌든 농가는 대환영입니다. 이래 엽채류 하는 농장은 일손 구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힘들고 온 지 지금 한 4일 정도 되는데 빠릿빠릿하게 일도 잘하고 그런 식으로 되게 상당히 좋습니다. 숙식 제공의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중도에서 제외됐지만 당초 영양군 내 농가가 원했던 외국인 계절 근로자 수는 모두 150여 명입니다. 지역 인구의 급속한 감소에 그나마 도시에서 공급되는 인력 또한 60-70대로 농가에서 외국인 근로자 수용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 영양 농업 여건은 일손이 많이 필요하는 농업입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그 사업을 확대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올해 말 포항시가 어업에서는 처음으로 과메기 건조를 위해 외국인 161명을 채용하기로 하는 등 농업 분야의 이 같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 수요는 갈수록 급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박근식입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전국 순회 방문의 첫 일정으로 오늘 대구를 방문합니다. 홍 대표는 오늘 저녁 7시 두류공원 코롱 야외음악당에서 권영진 대구시장과 함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를 주제로 토크 콘서트를 열고 정부 정책과 정치 혁신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또 토크 콘서트에 앞서 서문시장을 찾아 대선 지지 감사 인사를 할 예정입니다. 홍 대표는 이달 말까지 대구를 시작으로 전국 약 10개 지역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요즘 전기차 보급이 늘면서 충전소도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일반 차량이 전기차 충전구역에 버젓이 주차하는 경우가 많아서 전기차 운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입니다. 충전기 4대를 갖춘 대구 수성구의 한 전기차 충전소입니다. 두 전기차가 충전 중이고 한 차량은 가만히 서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 일반 차량이 충전구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기차 충전소가 급속히 늘어난 아파트 주차장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안내판도 붙어 있지만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된 일반 차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아파트, 충전 자동차 외 주차 절대 금지라는 현수막을 붙여놨지만 고급 외제차가 버젓이 서 있습니다. 전기차 운전자들은 충전하러 갈 때마다 혹시나 일반 차가 막고 있지는 않을지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치맥 페스티벌 때 두루공원을 갔었는데 공영 주차장에 전기차 전용 주차장에 일반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가지고 충전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전기차 충전소 주차 문제를 포함해 전기차 관련 민원은 최근 반년 동안 대구에만 1000여 건입니다. 이 같은 충전소가 대구에는 80여 곳, 충전기는 160여 기입니다. 타 시도에 비해 충전소 인프라는 우수한 편입니다. 그러나 일반 차 운전자들의 의식은 아직 따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기 환경이나 에너지 관련으로 상당한 모든 국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스스로가 전기차 충전소의 지킴이란 사명을 가지고 이용해 주시면 보다 더 나은. 국회에선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 차가 주차하거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법안까지 발의됐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얼마 전 지자체와 단체장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민간단체로부터 돈 주고 상 받는 실태 보도해드렸습니다만 상당수 지자체는 정보 공개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정확한 실태 파악이 힘듭니다. 이에 대구경실련이 정부에 실태 조사를 요청해 진상이 드러날지 관심입니다. 도성진 기자입니다. 최근 3년 동안 민간단체의 상을 받기 위해 1억 원 이상의 세금을 쓴 대구 경북의 지자체는 모두 5곳. 하지만 상당수 지자체가 정보 공개 결정 통지를 하고도 일부만 공개하거나 거짓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울릉군은 아예 응답 자체를 하지 않아 지자체에 돈 주고 상 받기가 실제 얼마나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솔직히 이걸 받고 나서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차라리 숙소에 가서 공개할까 이런 쪽으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미 2009년 무분별한 수상 남발과 홍보비 남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마련해 지자체에 권고했습니다. 민간 주간 수상에 예산을 쓸 경우 자체 심의 제도를 도입하고
수상 관련 홍보비 집행 제한과 공공기관의 후원 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8년이 지나는 동안 이런 권고와 규정은 유명무실해졌고 지자체는 실태 숨기기에 급급합니다. 대구경실련은 지자체의 정보 공개를 신뢰할 수 없는 만큼 국민권익위에 실태조사와 처분을 요청했습니다. 정보공개법 위반이 드러나면 해당 지자체를 고발하고 낭비된 예산 환수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산을 부당하게 사용한 사례가 발견되거나 저희 같은 경우는 추적할 수도 있습니다. 발견되거나 이제 단체장 개인이 받는데 예산을 사용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좀 이 예산 반납을 좀 저희 요구하는 어떤 조사 요청서를 접수한 권익위는 조사 범위와 기간 등 구체적인 조사 방법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도성질입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구 경북본부는 오늘부터 구미 국가산업 5단지 14만 8천 제곱미터를 기업에 분양합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당초 7개 업종에서 탄소산업 관련 업종 9개를 추가로 포함해 16개 업종을 유치합니다. 분양가는 3.3제곱미터에 86만 4천 원이고 분양가 인하 협의를 수자원공사와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분양 공고는 다음 달 8일까지고 분양 신청은 다음 달 4일에서 8일까지 받습니다. 그동안 행정안전부가 보내던 긴급 재난 문자를 오늘부터는 대구시가 직접 보냅니다. 대구시는 긴급 재난 문자 송출 권한이 오늘부터 시도로 이양됨에 따라 긴급 재난 문자 운영 지침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가 비상사태나 민방공 상황정보 등 2개 시도 이상으로 확산돼서 우려되는 경우에는 기존대로 행정안전부에서 재난 문자를 보냅니다. 경상북도가 오늘부터 열흘 동안 개학을 맞아 학교 급식소를 비롯해 학교 매점과 식재료 공급업소 등을 지도 점검합니다. 일선시군과 대구식약청, 도교육청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11개 반 등이 합동으로 점검에 나섰는데 식중독 발생 이력이 있거나 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입니다. 대구경실련이 대구시 공무원 공로연수 내역 등에 대한 행정정보 공개를 청구한 결과 지난 2014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공로연수를 한 대구시 공무원은 모두 120여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공로연수자가 지난 2014년 21명, 2016년 52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고 직급별로는 4, 5급 공무원이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이 기간 공로연수자 관련 지출은 인건비가 77억 5,700여만 원, 교육훈련비가 3,200여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 대구지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대구 경북 지역의 금융 민원 건수는 2,090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8% 늘었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비은행과 여신 전문 금융 관련 민원이 지난해보다 각각 46%와 31% 증가했습니다. 이는 가계부채가 늘고 채무 상환 능력이 떨어지면서 신규 대출과 만기 연장, 신용카드 발급 등 여신 관련 민원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은행과 보험 민원은 지난해보다 6%가량 줄었습니다.
징검다리 연휴를 보내고 오랜만에 출근길에 오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현재 곳에 따라 비가 내리고 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지역은 날이 잔뜩 흐려 있습니다. 앞으로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50mm가량 예상되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천둥과 번개가 치면서 다소 강하게 내리겠고 또 다른 지역에서는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과 내일은 서해상에 있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 23도, 낮 기온 29도로 어제보다는 4도가량 높겠습니다. 구미의 낮 기온은 28도, 문경 27도 예상됩니다. 예천의 낮 기온 26도, 영양 26도 예상되고요. 의성은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포항의 낮 기온 26도, 바다의 물결은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당분간 낮 기온은 30도를 밑돌겠고 비가 자주 내려서 맑은 하늘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